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그리고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 잠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합권에 있는 상황이었고 다우지수만 한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2월 도매 가격이 이제 예상치부터 0.1% 하락했어요. 좀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PI 데이터가 지난번에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일회성일 수 있다. 이렇게 또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은행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익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지라도 사실 그다지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CT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10% 감축한다, 해고를 한다 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한 1%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은 수익 발표했지만은 그래도 주가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주가가 실적 기대치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9%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실적의 어떤 단순함보다는 2024년도 가이던스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더 그 기대치를 가지려고 하고 또 하나는 얼마나 비용을 갖다가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느냐. 이제 가장 완벽한 건 해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주가에다가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라 그래서 이제 휴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지역은 계속 이제 장이 열렸기 때문에 유럽 지역의 어떤 그 데이터들이 미국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독일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하락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라든가 기업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조금 긴장감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어떤 그 지정학적인 위험,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두 군데서나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전만 하더라도 지금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그 경제 데이터들이 좀 나빠지거나 이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났다. 그래서 경제 데이터들이 좀 나쁘게 나타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 연준 총재들이 발언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존 윌리엄스라든가 라펠 보스타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매일 이제 순서를 바꿔가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연준 총재들의 연설에 따라서 올해의 금리 인하 가이던스가 이제 대충 가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월가에서 있었던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기대된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올해도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걸까요? 네, 주식시장이 첫째 주에 하락하다가 둘째 주에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성장을 지속해 가면서 주식시장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들이 그래도 시장에는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DP 성장률이 보면은 2023년도에 한 2.6% 정도 예상되고 2024년도에는 1.4%밖에는 예상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얘기가 앞으로 이제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한 10% 정도 더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기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소폭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유가의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너지 쪽 업종들이 한 1.2%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임의 소비자 업종이 이제 반대로 1%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에너지 쪽 업종들은 이제
바닥에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있긴 한데 아직 하락 추세를 갖다가 어떻게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은 여전히 아니고요. 근데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정유하고 장비 쪽 산업으로 크게 이제 업종이 두 개 산업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진 인터그레이티드라는 회사, 요 선박 원유 수송선을 운영하는 이 회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산업 구분에 있어가지고는 에너지 쪽에 들어가진 않지만 지금 에너지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짐이라는 회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짐이라는 회사는 사실 지난 그 러시아 전쟁 요때 해가지고 주가가 한 7배 이렇게 뛰어 올랐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정말 한 80%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2개월 동안 한 100% 이상 또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에 배가 다니기 어려워지면은 어쩔 수 없이 해상 운임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적자 상태가 큰 회사들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자가 크지만은 그래도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주가라든가 수익이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델타항공의 실적 실망감으로 대형 항공주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비용 증가가 이 실적 악화의 원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휴가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좋아가지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4분기 실적 관련해가지고는 인건비가 너무 높게 지금 책정되고 있다. 그리고 화물 수익이 너무 빨리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항공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유가도 계속해서 이제 고유가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어떤 그 연료비에 대한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료비에 대한 증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조종사들 임금을 정말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화물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전과는 같지 않죠. 이제 팬데믹 기간보다도 화물 부분에서 이제 수익이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수익을 계속 감소시킬 것으로 매출은 증가하지만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 항공주들이 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ETF 기대감이 사라진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49,000달러대까지 치솟았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왔죠. 네, 맞습니다. 이제 ETF 승인되기 전날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48,000달러대가 마지노선이 될 것 같다, 이제 저항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잠깐 49,000달러 찍고 나서 이제 41,700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43,20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코인베이스가 이제 주가가 8%나 하락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ETF라는 게 제도권 내 시장에서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게리 겐슬러 의장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증권거래법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코인베이스를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 내에서 더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